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인천교통공사 정규직 채용 입사 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2일 아침 9시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3일입니다. 8일까지이고 제 예상에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좀 작성을 빨리 해가지고 마치시고 5일에는 저희 첨삭 프로그램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5, 6, 7 동안 첨삭 받고 8일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일 18시까지로 제출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채용이 좀 많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안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에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4명을 채용을 합니다. 인원은 뭐 본인 직렬에 맞게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무가 24명으로 좀 있네요.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 일단은 필기 시험이, 인천교통공사는 접수만 하면은 다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 공고는 이제 16일, 시험이 18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약 2주 정도 남아 있고요. 합격자 발표일이 11월 23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험은 4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주가 좀 안 되네요. 한 10일 남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늘 그렇듯이 23일 발표되자마자 신청 받아가지고 교육 영상 쫙 뿌리고 교재 쫙 뿌리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일이랑 좀 겹치긴 하거든요. 다만 어차피 저랑 정철 코치님, 이루다 코치님 맨날 같이 하시던 분들 같이 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되고요. 그건 추후에 제가 공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일에 필기 보고 오시면은 영상 보실 수 있도록 면접 영상 미리 촬영을 해서 게시해 놓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철도 지원하시는 분들을 200명 이상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입사 지원서 창 보면은 빨간색 별표 달려있는 애들은 의무 작성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분들 입사지원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면접 특강할 때. 특징이 뭐냐? 경력사항, 경험사항, 교육사항 완전히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안 쓴다는 거죠.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만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데요. 뭐 그게 지금까지 합격에 큰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위에 텅텅 비어있는 지원자보다는 채워져 있는 지원자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성실성의 척도이거든요. 성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교육사항에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 쓰시면 되고요. 경험사항에는 팀 프로젝트 내용 그 작성하면 되거든요. 검정고시 이외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나오신 분들은 하나로도 뭐라도 쓰실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다 채워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특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교공은 교육사항이 20개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못 채울 거예요. 아마 뭐 다 끌어다 쓰면 되지만 이 20개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막 다 채우려고 부담 갖지 말고 하나라도 채우자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에 가이드도 제시를 해 드리거든요. 학교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있는데 우리 인교공회에서는 일단 직업훈련이 아니라 그냥 직업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울 수 있는 만큼만 채우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교육 이수사항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가지고 작성을 해 달라라는 겁니다.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목이 학교교육입니다. 고등학교랑 그 대학교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교육은 뭐냐?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무직 같은 경우에는 철도 면허 딸 때 한 700시간 정도 교육 받으시잖아요. 그거 직업교육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학교 교육이고요. 아래가 직업교육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관명에도 원래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행사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교육 그 철도 면허 과정은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 일단 보여드리면 4학점 공학 구조물과 기계 부품에 대한 이해, 안전한 설계 적용 방법, 기계 요소 설계, 뭐 이거는 차량이나 저기 전기, 기계 이쪽 분야 분들 거죠. 기계 부품 및 기계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의 설계 방법의 이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도 가능합니다. 왜냐?
사무직이나 그 다른 직무기술서 보면은 사무행정 역량이 있어요. 그죠? 문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랑 엑셀 프로그램 이런 거 했다라고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사무직은 이렇게 외국어 과목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경영학,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업 교육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일단은 사무직 분들은 막 이런 거 따로 들으시잖아요. 특히나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승무직 분들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때 딸 때 교육기간 얼마였다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뭐 배웠는지 써주시면 되고요. 학창 시절 대학교 때 들었던 과목 쓰기 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대학교 포털 있죠. 대학교 포털 들어가가지고 강의 계획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요거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강의 개요라든가 강의 목차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걸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개수는 많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하셔야 성실하다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이드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한 30분만 투자해서 채우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험이랑 경력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쫄지 말고 채울 수 있는 만큼만 채우시고요. 다만 많이 채운 만큼 아래에 경력, 경험, 기술서 쓰는 라인 있죠? 거기 많이 작성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작성할 때 근무 기관이랑 단체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잘 지켜달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경험은 뭐냐? 금전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뭐 봉사활동도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경력은 뭐냐? 채용 직무랑 관련해서 금전적 보수를 받고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했던 이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직인데 고객 응대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데 돈을 받고 일했잖아요. 그거 경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위에가 경험사항이고 아래가 경력사항이란 말이죠. 근무 부서 쓸 때도 카페, 뭐 음료 제조팀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블라인드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근무 형태 보면은 여기 비정규직이랑 시간제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담당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음료 제조나 뭐 이런 거 등등 재고 관리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 선택제 근로는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았다 경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경험사항 뭘 써야 되냐? 주요 역할 활동 기간, 활동 주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활동 기간 쓰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막히거든요. 그냥 기억 안 나면 대강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관련 있으면은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있어요. 봉사활동. 철도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봉사활동은 경영기획이랑 사무행정 같은 그 직무 기술서의 역량과 연결시켜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제가 예전에 코레일 전기통신직 지원하신 분 중에 전기 관련된 학과이신데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동네에 전기 관련 봉사를 하는 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정기적으로 지원할 때 봉사활동 경험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 작성도 사실은 면접의 연장선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게 기술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했는지 그게 직무랑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NCS 능력 중심 채용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 중심 채용의 핵심은 직무 기술서거든요. 직무 기술서 내용을 잘 보고 그거에 맞는 걸로 잘 넣으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 과목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거기서 팀 프로젝트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 다 채워 넣기만 해도 경험사항 뭐 5개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거라도 정말 괜찮으니까 직무랑 연관된 거 있으면 다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력사항도 근무 부서 기간 아까 본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 써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교내 학생회 회장단 쓰시고 이게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응대를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학생 수요에 맞는 행사 기획 운영, 내부 부원 부서 배치 및 동기부여. 그러니까 역량으로 따지면 경영 기획 역량과 인사 역량, 그죠? 고객 관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험 철도 동아리 부원이다. 보통 교통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쓰시죠. 스터디 활동이랑 논문 작성했다. 이게 이제 본인 직무랑 관련이 있으면 다 작성이 가능하는 거고요. 근데 밴드부 사무국장, 조직 개편 업무 분장 확정, 조직 운영 매뉴얼 제작, 이거는 사무행정이나 인사 어필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팀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케팅 프로젝트 팀원 했다. 기업 홍보 전략 수립하고 발표하고 성공 케이스를 분석을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동아리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직무가 내가 총무였다. 비용 관리를 했다. 이랬다면 사무직 역량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캡스톤 프로젝트 여러분 되게 많이 하시죠? 저는 그 문과이기 때문에 캡스톤 프로젝트가 뭔지 사실은 모릅니다만 그 공대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컨베이어의 재료 선정, 설계, 해석, 제작해서 인공지능 분류 시스템을 구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직무에 관련이 있으면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니까 요것만 해도 지금 쓸 게 여러 개가 있죠. 괜찮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판매, 재고 관리, 회계, 결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진짜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 자동차 관련해서 요런 것들. 이거는 이제 차량직이 쓰기 적합하겠죠. 그다음에 철도 공공기관 인턴, 운전 구간 인증이라 돼 있는 걸 보니 우리 승무직 분과였던 것 같고요. 원자력 공공기관 인턴 하신 분은 이제 전기직 관련한 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는 전기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은 당연히 이제 영무직의 경력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정도를 작성해 주시면은 위에 교육사항과 경험 경력사항 넣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험 경력 기술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랑 경력 10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10개 다 못 채우실 겁니다, 아마도. 몇 개 쓰셔가지고 이제 아래다가 세부적으로 뭘 했는지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서는 너무 이제 쓸 칸이 부족했죠.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할까요? 이 사람이 이 경험 경력을 했는데 뭘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 세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다시 뭘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요거 세 개가 궁금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여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문항이 얘네입니다. 상세하게 기술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쓰면 되냐? 여기 적어놨죠? 활동 기간과 직책, 그 기간, 내가 뭘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즉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천자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뭐 백자 이렇게 써서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말아달라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기술서를 옆에 두고 보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세히란 무엇인가 싶으실 텐데 활동 기간 플러스 직책, 기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위에서 이미 썼어요. 기간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 했고 성과는 어땠습니다 까지만 1번 항목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주요 역할은요. 이 수행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역량을 앞에다가 써주고 괄호 쳐가지고 써주고 주요 성과는 수치화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긴 한데 안 되면 그냥 쓰세요. 예. 활동 기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승대학교 학생회를 했다 그러면 그냥 교내 학생회라고 쓰시면 됩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했다? 지역구 민원실. 한국철도공사다 그럼 철도 공공기관 이렇게 업종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작성 예시를 볼 건데요. 하나씩 쓰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수행 내용 보면은 막 이렇게 3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 하나씩만 쓰셔도 돼요. 이 넘버링 매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봐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경험 경력사항은 어떤 뭐 템플릿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는 게 면접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줄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개조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란색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거고요. 그 복붙 하시면은 표절 걸리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역량을 앞에 작성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요거입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 고객관리, 자산관리, 사무행정 역량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승무직은 철도 운전 역량 있죠? 갖다가 쓰시면 되고 차량은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 이런 거 갖다가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만약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러면 대괄호 이렇게 넣고 카페 아르바이트 괄호 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언제인지 써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수행 내용 주요 성과 나눠가지고 써주시는 건데, 직무기술서 보면 고객관리, 자산관리, 사무행정 역량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쓰시는 겁니다. 고객관리면 카페 내방 손님을 응대했다. 자산관리 어떤 자산을 관리했니? 식재료랑 식기 재고 관리를 했다. 사무행정은 뭐 했니? 사무행정이라고 하면 헷갈리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무기술서 보면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결제랑 매출관리 시스템, 포스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거 학습하고 사용해봤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 주요 성과는 그럼 넘버링에 맞게 써줘야겠죠. 자, 이런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나는 맞춤형 응대를 통해서 단골 고객 몇 명을 확보했고 고객 응대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내가 실제로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까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식재료 폐기를 줄이고 식기 재고 부족을 예방해서 매장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프로그램 이해 능력과 활용 기술을 습득을 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게 있어야 이따 뒤에 2번에서 쓸 건데, 이런 것들을 해봤어야 입사해서 인트라넷 같은 거 빨리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지금 기술서 작성이 아니고 자기소개서랑 면접 답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단순히 이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교육봉사 동아리 회장, 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행 내용 뭐 했냐? 자, 청소년 대상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직무기술서 봐보시면은 이런 얘기 경영 기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용하고 교육했다. 청소년 요구를 파악해 프로그램 제공을 했다. 고객관리 한 번 더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주요 성과 5개 프로그램 진행하고 예산 기획서 작성을 통한 예산 배분 역량을 향상시켰다. 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들이 아니에요. 채용, 면접, 교육,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기술을 습득을 했다. 고객 요구 분석 방법, 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직무기술서 보라고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경영기획, 고객관리, 자산관리, 인사, 사무행정, 비상기획 빼고 제가 다 다뤘습니다. 뭐 만약에 혹시나 라이프가드 역할 같은 거 하신 분들 있잖아요. 워터파크 이런 데서 비상기획 같은 거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런 일들을 해봤다라는 거니까 비상기획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역량, 직무수행 내용이든 뭐 능력 단위든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지식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저는 필요 기술에서 조금 빼서 썼습니다. 예산 기획서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형별 대응 능력, 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인력 운영 기술, 사무행정은 뭐 문서 작성 관리 능력, 예산 및 회계 프로그램, 이거 포스기 말씀드린 거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직무수행 태도 가져다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태도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쓴 거지만, 밑에 승무직 할 때는 좀 태도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승무 이제 갑니다. 철도 공공기관 인턴을 했다. 그 사실 승무분들은 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밖에서 이거를 관련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전동차 운전 견습, 안전장치 사용법, 무선전화기 활용, 고장조치, 신호시스템 등 실습. 주요 성과는 뭡니까? 이런 지식이랑 기술이 향상되었고 안전수칙 준수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승무 직무 기술서거든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 있죠. 무선전화기 활용, 고장조치 방법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고요. 보안장치 취급 등등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이렇게 가져다가 쓴 겁니다. 차량직도 열어보시면은, 예, 여러분 이런 거 교내에서 실험이나 팀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기술직 분들은 대외 활동에서 쓸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창시절 경험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쓰기도 편할 거고요. 그래서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를 했다. 이런 시스템 분석, 고장 진단, 유지 정비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성과는 요거 다 그 직무기술서에 있는 얘기이거든요. 따옴표 묶어놓은 거. 요 중에서 본인이 실제로 능력 향상시킨 거 골라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합니다. 이런 것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면접도 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어떻게 도움 될 거냐. 다 이거 넘버링, 아까 위에서 넘버링 매긴 거 있죠?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 능숙한 고객 응대를 통해
이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알맞게 설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향상과 공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재고 관리였죠? 영무 자동화 기기의 재고를 관리하고 사무실 내 물품을 관리해서 고객님과 그 선배 직원들이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사무행정 능력, 프로그램 사용법 익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트라넷이나 각종 기기 조작법을 빠르게 습득해서 본래의 기능대로 100%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혀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해 최후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큰 임무는 뭐죠? 제때 잘 정비해가지고 열차가 정시 출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다, 직무기술서에 내용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좀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나서 블로그 링크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소서 작성법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6문항 600자 6문항 3600자를 쓰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내이기 때문에 꼭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전공 또는 경력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기술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 분야랑 관련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전공 또는 경력이니까 뭐 전공 얘기 하나, 경력 얘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공이 지원 분야랑 관련이 없어, 그러면은 경력, 경험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경력이 없어, 그럼 경험만 2개 넣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항 의도는 당연히 지원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너 스스로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봤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해 놓으면은 당연히 면접 때 써먹을 수 있는 내 얘기들이니까 정말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직무기술서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 전공 하셨다면 뭘 배웠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직무기술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일단 템플릿을 보세요. 템플릿.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니까 할 말이 더 많으면 분량 내에서 덧붙이시면 됩니다, 본인께서. 소제목은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입니다. 자, 인교공, 내가 뭐 승무직이다. 승무직에서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뭐 원칙 준수입니다. 저는 뭐 철도 교통을 전공하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뭐 공공기관 인턴을 하면서 승무직에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기 업무 수행이라고 넣으면 좀 더 좋겠네요. 이거 조금 이따 수정을 할게요. 자, 먼저 첫째, 이런 걸 전공하면서 뭐 철도 신호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러이러한 역량을 습득했습니다. 승무직에서 아까 뭐 저기 철도 안전이랑 철도 운행이랑 기진에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전공이 이러이러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경험이나 경력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위의 맥락처럼 내가 어떤 내용을 익혔고 어떻게 그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끝이 나겠죠. 사실상 위에 경험, 경력, 기술서 잘 써두셨으면은 여기서도 요약해가지고 쓰는 형태이거든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차별화를 원했다면 어떤 부분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전공 관련한 얘기를 좀 써줬으면 싶었나 봐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글자 수 남으면은 이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뭐 시민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탑승하고 뭐 하는데 기여하겠다. 뭐 이런 뻔한 얘기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템플릿이 있으면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쓰실 때 나는 조금 바꾸고 싶어, 나는 이런 내용들 넣고 싶어 하시면 자유롭게 넣으세요. 이게 답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쓰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마련한 거니까 그 정도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 포인트는 제가 이 지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얘는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원 분야, 입사 동기, 입사 지원 동기.
밑에 내려가 보면 인교공 지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내가 이 직무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절대 안전 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뭐 뻔하죠. 여러분들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안전합니까? 평소에 직원들이 비상조치 매뉴얼 같은 거 잘 익혀야겠죠.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시설물들 철저하게 점검해야겠죠. 역사 시설물이든 차량 시설물이든 뭐든 간에 내가 내 직무에서 관련된 장비들, 장치들 이런 것들은 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인교공이 철도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기사들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들 가져다가 도입하고 직원들 교육해가지고 기술에 뒤처져서 막 조작을 못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말로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절대 안전 확립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겠다.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임직원들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생각한 계획 등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걸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창의적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자는 생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일단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합니다. 내가 왜 사무직으로 지원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나 경험을 하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만족시켜줄 때 좀 기쁨을 느꼈다. 철도 역무원은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이다. 내가 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철도 차량은 뭐가 있을까요? 차량은 내가 정비한 열차를 타고 수백 수천 명의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셔도 되고. 승무직 똑같죠.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 전기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업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직무기술서 보고 쓰셔야겠죠. 아마 저보다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본인 전공자시기 때문에 더 좋은 얘기들을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 생각인데 절대안전 확립을 위해 인교공이 뭐 하고 있는지 브리핑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인교공이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세분화 시켜가지고 구체화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고 분량이 좀 모자란다 하면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분량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대외활동에서 갈등 원인은 뭐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들. 갈등 사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면접 완전 그냥 단골 질문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면접에서 갈등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어느 그 기관 공통입니다.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어려운 게 아니고 윗사람의 갈등, 뭐 동일한 위치에서의 갈등, 나 동료, 동료, 나 상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당연히 내가 겪은 걸 얘기하면 좋겠지만 정말 없다 그러면 갈등 중재하신 거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 면접에서 갈등 경험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중재 경험 말씀하시는데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소재로는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 뭐 이렇게 많잖아요. 사례는. 예, 그런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내려가고요. 당시 상황 설명하시고 원인 파악 과정 얘기하시고 해결을 위한 내 행동 결과 말씀하시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작성 예시가 있어서 요거는 직접 보고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복부 타시면 표절로 걸려요. 복부 타지 마세요, 절대로. 자, 오해로 비롯된 감정 싸움을 대화를 통해 극복해서 협업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원인이랑 결과, 다시 원인이랑 해결 방안, 결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원인이 뭐야? 오해로 감정 싸움이 생긴 게 원인이에요. 해결 방안 뭐예요? 대화를 통해 했고요. 결과는 뭐예요? 협업을 이뤘습니다. 이게 두 갈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두 갈씩은 아래 내용 쓰시고 요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부터 두 갈씩 쓰느라 너무 애쓰지 마시고 아래 내용 먼저 쓰시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긴 해요. 자, 요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예, 원인을 파악을 했고요. 해결을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네 문단으로 구성해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단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면은 읽기가 되게 쉬워요.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면했던 어려움, 자신의 시간, 자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극복한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썼을 거예요. 어려움,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한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극복, 문제 해결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시간, 자원 등을 활용했다라고 쓰는 게 뭐냐, 나한테 좀 희생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투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과 자원이라고 하면 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 없으면 내 역량 얘기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을 좀 봅시다. 저희 9호선 합격자분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답변 사례를 주셨던 건데요. 자, 시간 자원을 투입했던 사례입니다. 상황, 어려움, 내 생각,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요 플로우대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자원을, 내 자원을 투입을 했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 것인지 나의 생각을 반드시 넣어줘야 더 좋은 답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기관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실기 준비를 위해 시뮬레이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줄이 길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새치기를 하는 얌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생끼리 트러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 나는 반장으로서 미래의 동료가 될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는 것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줄 길게 서느라 교육생들이 다리도 아프고 좀 시간 낭비가 많은 게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자원을 투입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쪼개서 시뮬레이터 타는 순번을 정했고, 내가 매일 일과 전에 그 시간을 내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 애들의 스케줄을 짜고 엑셀 작업까지 하는 자원을 투입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메이크 센스 하죠?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답변이다.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동료들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갈등을 겪는 일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된 답변이거든요. 줄이 길고 새치기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다리도 아프고 시간 낭비가 많은 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 결과 동료들이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갈등도 해소됐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문제점 2개가 내 노력을 통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구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템플릿 아래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5번 격렬한 논의나 열띤 토론 이것 때문에 또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망설이시는데 아니 뭐 사실 격렬한 논의나 열띤 토론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의견 충돌이 있었던 상황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인관계 쪽 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갈등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위에서 이미 갈등을 한번 물어봤으니까 지금은 의사소통 능력을 좀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들 NCS 워크북 공부해 보셨으면 경청이나 주장을 요약하고 뭐 재구성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명의 의견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해본, 해결해본 경험이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내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이거야 하고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어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소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대인관계랑 의사소통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본인의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가이드를 좀 드리긴 하려고 써봤습니다. 상황 설명 먼저 해주시고요. 내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써주시고 결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뭐 했을 당시 어디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뭐 팀워크를 증진시켰다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거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 팀의 목표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이러이러한 거였고 뭐뭐와 뭐뭐로 의견이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구구절절 써주시면 되고요.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입사 후에도 이러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입사 지원 동기고 포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써달라는 겁니다. 면접으로 따지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게 중심이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왜 인천교통공사 왔냐, 입사 후에 뭐 할 거냐, 이거 두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왜 나왔을까?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다들 부교공, 서교공 이런 데로 다 빠지잖아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인교공에 진짜 오고 싶은 사람, 이 로열티를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좀 생각하고 와라. 지원할 거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는 생각하고 왔으면 싶어가지고 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교공 비전이나 경영 목표, 인재상과 나의 가치관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교공이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다, 내가 가장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무난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과 가치관이 잘 맞아서 지원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교공에서 역량을 발휘해 뭐뭐가 되고자 지원했다, 역량을 발휘해 이러이러한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뭐 최근에 로봇계, 스팟 등 4차 산업혁명을 적극 도입해서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나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 기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사 후 포부에서는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직무에서 내가 뭐 할 건지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지원 동기 요만큼 써주시면 됩니다. 코레일, 서교공 등 다른 철도 기관 많은데 왜 하필 인교공이냐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부는 직무기술서 내용 참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 뭐 만족을 드리겠다, 뭐 100% 완전 무결한 정비를 이루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써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러한 역할을 해서 뭐뭐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여 주시면은 크게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두 개가 중요합니다. 얘네를 잘 쓰셔야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술술 나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두 개 먼저 작성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에서까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예시와 함께 알려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제 첨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올케어하는 만큼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첨삭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NCS 기반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대필은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소재만 알려주고 간혹 니네가 알아서 써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 자기소개를 완결을 내지 못한다? 내 경험을 얘기를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은 공공기관 들어가실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본인에 대한 얘기를 완결 지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그거를 개선해가지고 접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아예 없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써달라?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철도는 뭐 적부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도 이번 상반기 때 첨삭을 해가지고 전원 합격을 했거든요. 10배수인데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가 자소서 첨삭도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문항별 첨삭이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원큐에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시고 만족을 하실 텐데 왜 저희가 두 회로 넣었냐. 대부분 자소서 퀄리티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한 번을 첨삭했을 때 본인이 의도한 작성 방향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만큼 100% 이해를 못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으면.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2회로 넣은 겁니다. 예, 문항별 2만원이고요. 전체 진행할 시 6문항이니까 12만원인데 1만원 할인해가지고 11만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위에 이제 기술서 있죠? 경험, 경력 기술서. 그거를 만약에 또 추가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2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현금 영수증 100% 발행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오픈 채팅 이루다 코치님이 전담하시는데 이번 자소서는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은 상세하게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이루다 코치님은 저희 자소서 전담 코치님이고요. 이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레일, 올해 상반기 코레일 때부터 계속 저희랑 같이 면접 수업도 진행하고 계시는 컨설턴트 분입니다. 경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많이 화려하십니다. 예, 지금 저희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자립청년 취업 멘토, 청년 일자리센터 취업 전문 상담사, 그 다음에 웹디자이너, 그 다음에 SNS랑 홍보 디자이너, EBS 여러분들 아시죠? 예, 관련한 사이트 프로그래머도 하셨고요. 행정기관 인턴도 하셨습니다. 다방면으로 예, 문과, 이과적 소양 다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입사지원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방금 들으신 이 강의 자체가 입사지원서 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다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얼른 쓰시고 첨삭 편하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면접 홍보 영상을 가지고 18일 내지 19일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도 잘 치셔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